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불금이었죠. 불금에 주변에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가족분들 같이 불금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제 집에 일 마치고 영상 올려놓고 집에 가서 애기들 좀 봐주려고 했는데 미리 다 꿈나라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서 그냥 집에서 그냥 방에 있었어요. 그냥 방에 멍하니 있다가 여러 가지 자료 좀 찾고 주말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나가서 또 일할 거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등등 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가고 싶어서 상당히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일단 나가지 못하는 게 돈 안 쓰는 게 좋긴 좋죠. 저는 짠돌이가 돼야죠. 그리고 오늘 제목은 신시여 삼성전자 1년만 못 오르게 해주세요. 제발 1년만 좀 1년 동안이라도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뒷다리 긁는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은 직장인이고 자영업은 아닙니다. 자영업 하시는 여러 형님들도 있을 거고 누님들도 있을 거고 동생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자영업은 아니고 그냥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매월 월급을 받으면 그 일정 금액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 직장을 다니다 보면 투자해야 될 돈을 일부 조금 적립을 해놓고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짠돌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짠돌이도 돼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와 거리가 멀어야 되겠지만 제가 자동차와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영상을 한번 올리고 싶었지만 제 영상의 이 취지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끔씩 원래 저는 재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올리는 게 제 원래 채널의 취지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장기침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제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과 관련된 특히 삼성전자 기업에 관련된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많은 구독자님들이 계신다면 물론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재테크 관련해서 자동차나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지금 오늘로서는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주변 동료들한테 소주를 한 잔 살 때도 있을 거고 밥을 한 끼 살 때도 있을 거고 커피를 한 잔 사줄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자기의 지갑에서 돈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때마다 우리가 한 달 투자해야 될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될 돈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해는 하겠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연로족 비슷한 분들이죠. 그때 돈 쓰면 되는 거지 뭘 그 아껴서 인생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저희 직장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 점심을 먹거나 이러면 개인적으로 해서 그냥 카드 밥값 내고 내가 쏠게 어깨 두두둑 펴가면서 내가 기마 있다 하면 쏜다. 물론 쏜다고 해가지고 받아 먹으면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다음에 또 쏴야 됩니다. 전 그런 게 싫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짠돌이가 된다는 말이 완전 구두쇠처럼 전혀 안 쓴다는 말이 아니라 쓸 때는 쓰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는 게 그게 저는 짠돌이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안 한다는 거 당장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기분에 의해서 지출하고 여러 가지 많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짠돌이가 돼야 되고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1년 제가 경비를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4, 500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기름값 여러가지 그리고 감각상각까지 감안하면 500, 600 10년이면 5, 6천 그 정도 되겠죠. 제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탔는데 한 차종입니다. 한 차종. 국민차를 타고 있지만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놨으면 어이구야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 물론 저희 가족들이나 여러가지 애기 물론 차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택시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차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애기가 어느 정도 크고 제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저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뭐 불필요하게 자동차에 대해서 뭐 나가는 돈은 없겠죠. 한번 이거는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뭐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생각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 맞지?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60 이후 근로소득을 못할 때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연봉이라 칩시다. 부산에서는 5천만 원도 연봉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뭐 서울 경기권 위로 올라가면 뭐 연봉이 더 비싼 데도 많겠죠. 5천보다 적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야 뭐 아주 평균 부산의 평균치입니다. 저의 급여는. 하지만 5천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5천만 원에 자기가 은퇴 대비 적어도 60, 70%가 소득이 있어야만 노후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60, 70%면 예를 들어서 5천에 60%면 3천만 원입니다. 3천을 12로 나누면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60 이후 은퇴해서 여러분들이 250만 원을 고스란히 매달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무원 연금이 한 30년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면 옛날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되기 전에는 한 200에서 300 가까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지금 공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20년, 30년 근무를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못 받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 젊은 친구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전부 국민 모두가 뭐 공무원연금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시점도 늦지 않다. 항상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여윳돈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원금을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불려야지 그나마 미래는 손자들한테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뚱딴지처럼 한참 저는 30, 40대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는 분도 물론 많습니다. 많아. 하지만 제가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곰곰이 조용할 때 혼자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할 겁니다. 끔찍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을 내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기분이 좋죠. 진짜로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인으로서 한 1년 이상만 제 여윳돈으로 못해도 한 1, 2천? 천 단위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초기 투자 비용이. 하지만 뭐 고점일 때 들어가도 저는 신경 쓰지는 않지만 기왕 6만원, 7만원, 10만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 랠리 형성하기 전에 지금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을 때 부지런히 넣어놓고 아직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랠리 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암울하게도 삼성전자가
그 횡보가 어느 시점부터 지금 하반기에 아마 랠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하반기 제가 지금 도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이 도표가 통계청 외국인 증권 투자 현황 도표입니다. 화면은 좀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제일 2019년 하반기 제일 좌측에 그 도표고 우측이 2020년 이제 5월까지 집계한 도표인데 아직 외국인들이 상당히 안 들어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 모두가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까지 합세가 되면 랠리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신호와 시그널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온다 나간다 항상 전날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수치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저리 얘기하는 건 물론 분석 철저하게 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한테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나쁘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성향이고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고유 채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한테 영상을 저도 자주 보고 있고 많은 도움도 많이 얻고 있어요. 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분명히 생각도 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고차원적인 분석과 차트 분석 월봉이 어떻고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인 그 기업에 대한 가치, 미래, 뉴스 그러한 감각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지 그러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표 그대로 짜깁기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수치가 어떻게 됐고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무미건조하게 저는 얘기를 하기도 싫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2019년 하반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도표가 지금 현재 5월달은 2019년 하반기 좌측보다 지금 도표의 그래프가 작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를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3, 4월달이죠. 그때 외국인의 금액이 증권 투자된 금액이죠. 금액이 545조 가량 됐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469조로 팍싹 내려가 버렸습니다. 한 89조가 감소를 해버린 거죠. 이후 500조 가까이 어느 정도 회복은 했어요. 그래 현재 5월달에 521조로 지금 통계 그 자료는 나오지만 아직 외국인들이 20조 이상 들어올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20조 이상 여력을 가지고 들어올 시기는 대한민국 초우량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 많죠. 카카오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고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삼성전자는 원래 비중이 지금 다 줄어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다시 회복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그때 174조가 감소를 했어요. 그때 엄청났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제일 많이 감소했고 2015년도도 좀 어느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로 현재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감소한 거는 어느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지만도 아직까지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기분이라도 좋을 건데 이놈의 세월이 제가 투자를 하기도 전에 상승을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행복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행복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랠리 곧 형성이 될 거고 외국인들도 대량으로 들어올 시점은 됐다. 분명히 그래 생각을 합니다. 2019년 하반기와
20년 지금 하반기 대입을 해보면 상승 여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초우량 기업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은 꼭 생각해 주시고, 곧 매도세 규모는 뭐 이제는 감소하겠죠.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세는 거의 감소 수치입니다. 곧 매수세로 지금 전환을 될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외국계 증권사죠, JP모건의 전망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전망을 하기를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분명히 유지할 거라 전망도 하고 있고, JP모건에서는 코스피 목표치를 2400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2200에서 2200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계속 눌림세가 있고 저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뚫어내겠죠. 그리고 그 상승할 전망 그 이유가 거시경제죠. 거시경제. 그 잡음에도 2020년 기저효과에 따른 2021년 강력한 성장치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시점에는 엄청나게 강한 랠리가 분명히 적용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됩니다. JP모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JP모건에서 추천을 하지만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들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을 하십시오, 저 종목을 하십시오, 저는 제 채널은 절대 추천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JP모건에서 추천하는 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LG화학, LG생활건강 물론 좋은 종목들입니다. 추천하는 종목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관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기분이 좋은 게 JP모건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토픽을 뽑아놨습니다. 토픽으로. 저는 이걸 최근에 봤는데, 제가 그전에 영상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 저는 제2의 삼성전자를 제 스스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렸을 때 삼성 SDI와 삼성전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DNA가 삼성 SDI한테 분명히 넘어간다. 그리고 삼성 SDI는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 2차 전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I를 토픽으로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제외를 해버렸어요, 이 리스트에서. 그리고 SK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거는 JP모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 설령 저희 투자자 개미 투자자분들 중에 물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 제 얘기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JP모건은 전망입니다, 전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믿음이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들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요즘 부동산이 상당히 시끄럽죠. 대한민국은 비금융자산인 부동산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유동성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저는 얼마 전에 주식 양도소득세 2천만원 비과세하고 나머지 과세를 한다, 양도소득세. 나름대로 영상도 올려놨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제 영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 위축 때문에 개미 양도소득세 재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상당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발 장기 투자자들은 비과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노후에는 기본 연봉의 60%에서 70%가 있어야 됩니다. 그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장기 투자 10년, 20년 투자 뒤에 그 돈을 찾아서 우리 노후에 써야 됩니다. 노후에 쓸 투자처가 지금 우리가 주식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타 투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부동산 투기를 하러 돌아다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장기 투자만이 미래에 우리가 경제 자유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후를 위해서 해야 될 걸 왜 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저는 노후에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바랄 구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저 물론 당연히 그건 대주주로서 대주주의 요건에 들어가면 과세를 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개미 투자자가 노후에 쓰려고 장기 투자를 하는 이 와중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뭐 투기를 합니까? 당연히 노후를 위해서 쓰는 건데, 노후에 대해서 노령연금 30만원, 20만원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노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핏대를 세우는 거는, 물론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한테까지 양도소득세, 개미 투자자들한테 부과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랐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상당히 긴데, 여러분들도 미래에 장기 투자를 위해서 당분간 좀 안 올랐으면 우리의 급여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랠리를 하면 기분은 더 좋죠. 오늘 주저리 많이 주말인데 토요일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벤트 형식으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 동생님들 들어가 보겠습니다.